구글 연구팀이 논문 한 편을 올리자 삼성전자가 4.7% 급락했고 SK하이닉스는 6.2% 내렸습니다. 코스피는 3.22% 하락해 5,460선에 마감됐는데 이것이 단순한 차익 실현인지 아니면 AI 메모리 사이클의 구조 전환인지를 두고 시장이 갈라졌습니다. 구글이 공개한 압축 알고리즘 터보 퀀트는 LLM의 KV 캐시 메모리 사용량을 최대 6배 줄이는 기술입니다. 메모리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해석이 마이크론, 샌디스크를 먼저 끌어내렸고 그 여파가 이튿날 아시아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번졌습니다. 핵심은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터보 퀀트는 AI 수요 자체를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같은 메모리로 더 많은 추론을 처리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DS투자증권연구원은 효율 개선이 비용 절감과 사용량 증가,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형성한다고 분석했고 키움증권은 딥시크 사태처럼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지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냈습니다. 어디까지나 논문 단계의 알고리즘 공개라는 점, 실제 상용화까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급락의 상당 부분은 연초 메모리 랠리 이후 쌓인 피로감을 해소하는 명분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같은 시각 아시아 증시 전반을 짓누른 또 다른 힘은 이란 외무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의 평화 메시지를 받았지만 직접 협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종전 기대감이 한풀 꺾였습니다. 미국이 15개 조건을 제시하고 이란이 5개 조건을 역제시하는 구조, 즉 중재자를 통한 간접 접촉이 계속되는 한 시장은 변동성을 할인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는 원달러 환율이 7.3원 올라 1,507원에 마감되는 직접적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GDP 대비 원유 순수입 비율이 4.6%로 인도, 일본보다 높고 원유 수입에서 중동 비중이 70.7%에 달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유가 상승이 환율을 통해 기업 원가로 전유되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빠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비상 경영을 선언했고 항공사들은 유류비가 총 비용의 최대 30%까지 오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트럼프 참모진이 유가 $200 시나리오까지 경제 파장을 내부 검토했다는 블룸버그 보도는 이 전쟁의 꼬리 리스크가 아직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노무라 증권은 종전이 1-2개월 안에 이루어지면 코스피 목표치 7,500에서 8,000을 유지하되 분쟁이 2에서 6개월 이어지면 6,500으로 낮춰야 한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이 두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국고채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았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올해 초 2.95%에서 이달 23일 3.617%까지 석 달 만에 0.66%포인트 급등했습니다. 기준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 지속되자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재정경제부는 5천억 규모의 긴급 바이백을 27일과 4월 1일 이틀에 걸쳐 집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바이백에 나선 것은 2022년 9월 이후 3년 반 만입니다. 동시에 올해 추경 편성 시 초과 세수를 활용한 국채 순상환도 포함하기로 했는데 이는 2021년 이후 5년 만의 국채 순상환입니다. 발표 직후 3년 말 금리는 3.49%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조치의 또 다른 배경에는 4월 1일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있습니다. 한국 채권이 WGBI에 들어오면 추종 자금이 유입되는 구조인데 금리가 급등한 상태에서 편입을 맞이하면 외국인 자금의 기대 유입 효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한 해는 이란 전쟁 장기화 시 회사채 차환 리스크가 커지고 특히 구조조정 중인 석유화학 업종의 재무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스피가 급락하던 같은 날 전혀 다른 자금 흐름이 여의도에서 진행됐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IMA 2호 상품이 출시 이틀 만에 1,000억 원 모집액을 완판했습니다. 출시 첫날에만 9,220억 원이 몰렸고 당초 27일까지였던 판매 기간이 조기 종료됐습니다. 연 4% 기준 수익률의 3년 만기 구조이며 증권사가 직접 원금 지급 책임을 지는 점이 소급 포인트였습니다. IMA는 은행 예금과 달리 증권사가 운용하고 원금을 보장하는 구조라 불확실한 장세에서 예금 대차 수요를 끌어당기는 효과를 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RIA 출시 3일 만에 가입자 1만 명을 돌파했고 삼성증권은 RIA 잔고가 4일 만에 300억 원을 넘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이달 IMA 사업자로 지정됐고 4월 중 5천억 원 규모 1호 상품 출시를 검토 중입니다. 증시 변동성이 클수록 원금 보장형 고수익 상품에 자금이 집중되는 역설적 머니무브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 넘게 빠지는 장에서 코스닥 바이오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알테오젠이 10% 가까이 급등하며 코스닥 시총 2위를 탈환했는데 이 배경에는 구조적 계약 모멘텀이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미국 바이오젠과 8,700억 원 규모의 SC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월 20일 GSK 계약 이후 딱 8주 만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연구위원은 FDA 승인을 받은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기술을 가져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며 현재 13건의 추가 기술 이전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이 우려했던 로열티 이슈와 할로자임 특허 분쟁이 계약 체결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계약으로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삼천당 제약이 27% 급등하고 코오롱 티슈진이 20% 넘게 오르는 등 코스닥 바이오는 반도체 하락의 반사수혜를 받으면서 순환매 희난처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세 갈래 분기점이 이번 주 후반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미-이란 협상의 진전 여부입니다. 직접 대화 없는 간접 접촉 상태가 이어지는 한 유가와 환율의 상방 압력은 지속됩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휴정 조건 합의 소식이 나온다면 현재 주가에 과도하게 할인된 지정학 리스크가 빠르게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둘째, 터보퀀트의 실제 상용화 경로입니다. 학회 논문 단계에서 벗어나 엔비디아, AWS 등 실제 인프라 플레이어들이 채택 의사를 밝힌다면 수요 둔화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논문 수준에 머문다면 이번 급락은 차익 실현 명분 이상이 아닌 것으로 정리될 것입니다. 셋째, 4월 1일 WGBI 편입 후 외국인 채권 자금의 유입 속도입니다. 정부의 5조 원 바이백이 금리를 잡는 데 성공하면 외국인 유입이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고 원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이백 효과가 단기에 그친다면 금리 상방 압력이 재개되며 주식시장과의 동반 변동성이 이어질 것입니다.